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천이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치단체장 후보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경북에서 자치단체장 공천을 받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성추행 의혹이 있다며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년 전 알고 지내던 여성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했는데 여성에게 뺨을 맞고 사과를 요구받자 오히려 꽃뱀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관위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공관위에서는 무혐의 처분받은 거 가지고 제가 판단한 걸 알고 있고. 여성단체연합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을 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스톱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추행 가해자인 시장 앞에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와 함께 공천 기준 공개와 공천받은 후보 모두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적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시 가해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공천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서도 성범죄 사건 관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가차없이 탈락시켜야 한다. 당 충성도에 따른 공천 배제와 여론조사 불공정성 논란에 이어 성추행까지 불거지며 한국당 공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계에서 농정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지역 농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농업 공약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정의당입니다. 65세 이하 농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농민기본소득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농민이 농업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땀 흘린 대가를 받고 안전한 먹거리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개정과 정상회담 등의 굵직한 현안에 밀려 농정과 가장 관련 있는 지방선거에서조차 농업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 있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입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계는 자치농정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공천 의무화,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등 10대 농정 공약을 채택하고 정치권에 공약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도 안 하고 있고 정부는 장관도 없고 이런 산적한 문제들 어떻게 푸느냐, 그건 걱정이 큰 거죠. 농민단체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분권, 자치농정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농정으로 또 자치농정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바람에 이제 정치권과 후보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철우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바른미래당 권오을, 정의당 박창호, 대한애국당 유재희 후보 등 4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이 의원 사퇴에 따라 김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예천곤충연구소 부속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상 필요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무면허 업체와 20억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예천군 공무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공무원 근무 평정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승진 후보 명부의 순서가 뒤바뀌는 등 3건의 비위 행위도 추가로 적발해 6명의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무면허 공사업체를 형사 고발하라고 예천군에 주문했습니다.
봉화군 춘향면의 아시아 최대 수목원으로 조성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오늘 공식 개장했습니다. 수목원에는 식물 종자 연구 보관 시설인 시드볼트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조성됐고, 백두산 호랑이 3마리가 자연 상태로 방사된 호랑이 숲이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특히 200헥타르 규모의 집중 전시실에는 만병초 정원 등 27개 테마 정원이 운영됩니다. 한국 선비 문화축제가 내일 영주 선비촌에서 개막합니다. 11년째를 맞는 올해 축제는 유교 성지 영주 선포식과 선비도시 인증식을 통해 영주가 명실상부한 선비의 고장임을 알릴 예정입니다. 선비촌에 몰려있던 축제 프로그램을 서천 둔치로 확대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한복을 입은 관람객에게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처음 선보입니다. 조선왕실의 풍속인 세종대 왕자태실 태봉안 의식 재현 행사가 어제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의 연계 행사로 열린 이번 재현 행사는 성주 생명문화축제 기간인 오는 19일 성주에서 마무리되는데, 세종대왕 즉위 600년을 맞아 성주에서는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세종이 선택한 생명의 땅 이야기라는 주제로 성중 생명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늘 교육청에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선 외국어고와 자료유형 사립고 지원 방법을 설명하고, 중점 과정 지원 학교 지원 기회 확대와 다자녀 우선 배정 대상 확대 같은 달라지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철강 경기 악화 등으로 자본금 780억 원이 모두 잠식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포항 영일만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실시 협약 변경안을 의결해 경영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협약 변경안은 정부로부터 해마다 40억 원을 지원받던 최소 운영 수입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민자 장기 금융차 입금을 책임지도록 재계약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동해 중부 연안 밑에 수온 6에서 8도의 차가운 물이 존재하고 있어 표면에 따뜻한 물이 먼 바다로 밀려날 경우 저층의 찬물이 상승해 냉수대 현상이 예년보다 일찍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냉수대는 연안의 주변에 정상적인 수온보다 5도 이상 낮은 찬물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양식어류가 대량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며 수입 화훼류와 국화, 카네이션 등 11개 품목에 대해 도소매 업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